오랜만에 자식 집을 찾은 어느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리고 문틈 사이로 들리는 아이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 오늘 외식한다며? 왜 또 어머니가 오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조용히 뒤돌아 섰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보고 싶은 손주,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걸까?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줘도, 청소를 해도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보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사위는 대화에 끼지 않았고 손주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자식 부부에게도 그들만의 입장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은데 부모님의 방문은 일찍부터 온 집안에 긴장감을 줍니다. 청소를 다시 하고 냉장고를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인사 예절을 다시 시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식들이 말하지 못하는 무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맞이하지만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자식의 집이 자식의 공간이란 말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존중받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간섭이 아니라 쉼을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도와주고 싶고 보태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때로 불청객처럼 느껴집니다. 부모의 방문이 쉼이 아니라 감시처럼 다가온다면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쉰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쉬는 공간이란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상대가 편한 곳입니다. 내가 느긋한 순간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쉼은 쉼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몸짓 하나에서도 서로가 긴장하는 공간은 결코 안식처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예고 없이 찾아와 조언을 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려 드는 행동에 지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절에만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벽은 자식이 쌓은 게 아니라 부모가 무심코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 그런 말도 못하나. 우리 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이 말들이 자식에겐 벽이 되었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진실 앞에서 많은 부모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언젠가부터 자식은 바빠졌고 연락은 뜸해졌으며 며느리와 사위는 예의는 지키지만 더 이상 가족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웃으며 맞이하던 자식이 이제는 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아니면 집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아직도 그 집은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의 집이니까 어쩌면 나도 마음 편히 드나들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이지만 자식에게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독립된 성인이며 이제는 다른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자신만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마음은 때로는 불쑥 찾아온 어지러움이 되어 자식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며느리는 급히 청소를 하고 사위는 다른 방으로 피하고 손주는 낯설어하며 나를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그대는 이 말을 들으며 섭섭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속엔 말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다가와 주세요. 우리에게도 공간이 필요해요.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물건이 놓인 장소도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자식의 집은 자식의 선택이 담긴 공간이고 그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 자식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공간을 함부로 내 집처럼 여길 때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말없이 문을 닫습니다. 가끔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 가구 절반은 내가 사준 거야. 하지만 사랑은 주는 순간 소유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내가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성장한 만큼 부모도 성숙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아 끌어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손을 조용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수가 있으니 지나치게 가까우면 망신을 당하고 지나치게 멀면 원망을 낳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가깝게,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그 거리 안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 집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 여긴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멀리서 빛나는 등불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자식은 언젠가 다시 그대를 초대할 것입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마음이 먼저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결혼한 자식의 집은 부모가 머물 공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해줄 공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마음 깊이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자식이 마음을 열지 않아 답답한가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지혜가 바로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타이밍을 놓친 사랑은 간섭이 됩니다. 아침밥은 먹었니? 이 짧은 말 하나가 예전엔 사랑의 언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간섭이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었고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면 몇 통씩 보내고 반찬을 나누고 불쑥 전화를 걸고 예고 없이 집에 찾아가 냉장고를 채웁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늘 같지 않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보내세요. 저희 집은 입맛이 달라요.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들어요. 이런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진심입니다. 사랑이고 배려이고 정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때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부담이 되고 맙니다. 자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기에 갑자기 짐을 싸들고 오면 며느리는 청소를 하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외출 계획을 세우죠. 그 순간 부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 부부는 묵묵히 거리감을 둡니다. 이 거리 누가 만든 걸까요? 정성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부모는 도와준답시고 끼어듭니다. 냉장고 속 반찬을 정리하고 아이 방 책상을 치우고 옷장을 정돈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자식에게는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며느리에게는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라는 불편함이 되고요. 특히 자식이 부부싸움을 한 날, 우연히 부모가 방문해 조언을 한다면 자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에게까지 보이는 내 삶은 실패처럼 느껴진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진심이 닿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밀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달하듯 건넸지만 자식은 그걸 강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의가 상처가 되고 배려가 간섭이 되고 진심이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지금 시대의 관계 방식입니다. 과거엔 함께 살며 돌보는 것이 효도였지만 지금은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더 큰 배려입니다. 어쩌면 요즘 자식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부모의 사랑마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자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받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대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의 진짜 사랑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연락이 없니가 아니라 시간 날 때 연락 줘라라고 말하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사위에게도 시간 괜찮으면 언제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 존중이 전해집니다. 사랑은 느끼게 하는 것이지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도움이란 구하지 않을 때 주면 오히려 해가 되고 간섭이란 사랑을 빙자하면 오히려 미움을 산다. 부모의 사랑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어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리 정이 없을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그 마음, 내 의견보다 부모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독립보다는 확장된 의무로 여겨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자식은 마음 둘 곳을 잃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까지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비슷하더라도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걷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따라 걸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자식의 삶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식은 그곳을 벗어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자식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했지만 언제나 따라야 했고 항상 보고해야 했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만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부모는 이놈이 결혼하더니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방식이 너무 달랐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를 묶는 것은 바깥의 밧줄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이다. 부모는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늘 걱정하고 늘 확인하고 싶고 늘 더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밧줄이 너무 강하면 자식은 점점 그 끈을 끊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불효자가 아니라 단지 독립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시골에 사는 한 노모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가끔 연락 와서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그 말이 참 고마워요. 예전에는 매주 오지 않으면 서운했는데 이젠 연락이 없을수록 애가 잘 살고 있구나 싶어요. 이 어머니는 자식을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어머니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고, 오히려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내려놓을수록 자식은 더 많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몫의 고요를 가져야 한다. 그 고요를 방해하지 마라. 자식에게도 고요가 필요합니다. 그 고요를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 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쉼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자식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자식의 고요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부모가 해야 할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은 언젠가 말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집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시니까요. 자식이 잠시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거리는 자식이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인정해주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다시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 존중은 명절의 선물보다 깊고 돈보다 따뜻하며 말없이 주는 안부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식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그 떠남이 영영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빈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빈자리를 고요히 지키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자식이 멀리 있다면 먼저 이해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자식은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찾아왔어요.